네, 시장에 관심과 자금이 몰리는 곳의 이야기, 머닝 이야기, 섹터 전략과 유망주 발굴 이어서 갑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궁금한 얘기를 민 팀장님이 다루실 겁니다. 그동안 이제 순환매 속에서 사실 제대로 못 올라온 것이 자동차하고 2차 전지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꿈틀거리고 소재 쪽으로 해서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일단 2차 전지가 강하게 좀 반등하고 있는 배경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제 2차 전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 사이클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부분의 업종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사이클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을 때는 이제 다운 사이클로 진입을 하게 되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는 업 사이클로 진행이 되면서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섹터와 업종들은 좀 움직이는 흐름인데, 지금 2년 전부터 2차 전지의 사이클은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이제 오버캐퍼죠. 예,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다운 사이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재고는 많이 쌓이고 재고를 쳐내기 급급하다 보니까 뭐 적자도 나고 재고 평가 손실이 반영되면서 올해 상반기도 실적은 별로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오히려 지금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한 30%에서 많게는 한 40%씩 주가가 지금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요보다는 공급에 있어서의 영향이 지금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수요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수요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공급을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연동을 주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나라와 기업들은 중국이고, 중국에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중국 정부죠. 중국 정부에서 2차 전지, 전기차, 뭐 태양광, 뭐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 그다음 이제 전통적인 시클리컬 산업에 대해서도 좀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만약에 지금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공급이 좀 제한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치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네. 공급 과잉이 이제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중국 쪽 특별히 거기서 아까 표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1차적으로 반응했던 게 철강이나 화학, 소재주 쪽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반응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표에 나오고 있지만 그죠?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 업종인 철강과 화학이 힘들었던 이유는 중국이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물량들을 생산은 하는데 내수에서 소비가 안 되니까 밖으로 자꾸 밀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가격도 싼 값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철강, 그다음에 화학과 이렇게 이제 저가 경쟁을 벌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주가는 안 좋았었고요. 근데 철강도 아직 규모는 뭐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감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화학 쪽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와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공급을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네. 태양광은 이제 가격을 얼마 이하로는 더 이상 출하시키지 마라, 팔지 말라, 이러한 부분들까지 이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철강 관련주, 그다음에 화학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공급 과잉의 그 구조 얘기를 하셨고요. 오늘은 2차 전지니까 2차 전지는 지금 말씀하신 중국 정부의 공급 과잉 공급에 대한 규제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소재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그게 단기적으로는 좀 트리거가 된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어떤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느냐, 단기적인 반등으로 봐야 되느냐, 그 지점이 지금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네네. 예. 일단 뭐 트럼프 정부가 흑연에 대해서 중국의 제품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뭐 대주전자 재료도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이러한 기업들한테는 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싼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미국은 다시 한번 의지를 보여준 거죠. 중국의 제품은 미국에 들어오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력이 있느냐, 단기적인 이러한 정책의 약발로 인해서 상승세가 얼마까지 이어질 거나,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화면 하나 보시면
보통 우리가 2차 전지를 공부할 때 많이 추적을 했던 광물 가격 중에 하나가 리튬 가격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이 리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어느 정도 또 관리하겠다는 이유와 함께 오른쪽 끝을 한번 보시면 리튬 관련주들이 거의 2년 내내 이제 빠지기만 했었는데요. 지금 고개를 들고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리튬 관련된 기업들,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뭐 이런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3일 연속 상한가 가깝게 이어가는 모습도 이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2차 전지 관련된 업황이 엄청나게 살아나서 수요가 지금 좋아져서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인 이제 트레이딩 관점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나타나려면 좀 더 강력한 구조조정이 좀 나타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는 공급 강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수요가 당분간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개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라면 어느 정도 뭐 합종 연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중에 혹시라도 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파산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5개 회사가 5개 회사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수요는 일정한데 그걸 나눠 먹는 회사가 10개에서 5개로 줄어들면 한 기업당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늘어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상황이 좀 길어질 경우에는 그러한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발 구조조정,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뭔가 기업들이 뭐 좀 인수합병이 일어나거나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부터가 좀 더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은 이제 낙폭 과대에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구간에 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지난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셀단에서 좀 움직였는데 결국은 시장의 관심은 이제 소재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시장 관심이 높습니다. 흑연보다는 리튬의 영향력이 이제 큰 거고요. 네. 리튬 가격 상승. 다만 리튬이 붙어 있는 회사들의 급등은 아시죠? 네. 일봉만 보면 막 사고 싶은데 주봉 한 번만 찍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과거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그 변동성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소위 이게 수건 돌리기 영역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좀 2차 전지를 보면서 그럼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겠느냐? 나 골라오셨는데. 네, 좀 대형주로서 한번 네.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화학 쪽도 중국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화학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뭐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 소재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LG 화학이 그래도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면 좀 중장기 관점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살아남게 된다면 LG화학이 남아있는 파일을 나눠 가질 수 있는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그러면 수요가 앞으로 어디가 살아날 수 있지 그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전기차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상이 지금 자율주행 시대로 서서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고밀도의 에너지가 더 필요할 수 있는 2차 전지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드론과 관련된 부분들 로봇도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로봇도 우리 집에 한 가정씩 한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씩 쓰게 되면 거기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늘어나게 됐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파일을 먹을 수 있다. LG화학이 그 후보군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LG화학은 사실은 주가는 좀 무거운 편입니다. 네. 그리고 LG화학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81.8%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상법 개정과 함께 주주 가치에 대해서 뭔가 좀 극대화해야 된다, 뭐 환원을 해야 된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LG 화학이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지분을 주주를 위해서 아니면 회사가 뭔가 좀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대감이 다시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 81.8%를 감안해도 지금 LG화학의 시가총액은 한 2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PBR은 0.6배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LG화학은 크게 잃을 거는 없는 가격으로 좀 베이스는 좀 바닥은 좀 다져주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2차 전지 업황이 조금씩 회복되고 또 이제 상법 개정과 함께 자회사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인율이 축소가 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이 할인율도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최근에 고개를 들고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을 잠깐 한번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가장 위쪽에 있는 수급은 사모펀드 매니저들의 수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정보력이 빠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 사모펀드에서 LG화학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매집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이러한 지분과 관련된 활용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높이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반면에 주가가 좀 반등을 줄 때 그동안 좀 참았던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지분을 좀 많이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좀 힘든 과정을 지금까지 거쳐왔죠. 2023년도, 4년도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왔는데 PBR이 0.6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2차 전지 업황이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라면 이 PBR 밴드 하단부에 있는 0.5배에서 0.6배 이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긴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 구간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밸류로 보면 타겟을 얼마 정도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29만 3,500원인데요, 주가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LG화학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한 35만 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상승 사이클이 막 시작됐던 초입의 가격이 24만 8천 원입니다. 거기를 이탈하면 2차 전지는 또 당분간은 또 조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가격은 24만 8천 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머닝 섹터 전략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 2차 전지 얘기했고요. 그 가운데 관심 용어는 LG화학이었습니다. KB증권 플라이크럼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시장공감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